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사람은 없고 빈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빈 땅에 A씨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있는 A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 A씨가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세상은 A씨의 세상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B씨가 같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은 A씨와 B씨의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C씨가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곳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A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A씨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할 겁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너, 그리고 너, 또 다른 너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A씨 입장에서 너와 나의 세상이 될 겁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B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B씨가 나가 될 것이고 A씨는 B씨의 너, 이 사람은 역시 B씨의 또 다른 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너와 나의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이런 세상에서는 항상 나보다는 너가 많더라. 그리고 보니 그렇죠. 이것도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항상 나보다 너들이 더 많더라.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처럼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 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한 70년쯤 지나면 너와 나의 세상이 형성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은 이제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되는 것이죠. 혼자만의 세계는 이제 없는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의 세상이라고 했을 때 너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을 가령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당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믹서에 갈아서 셋을 합쳐놓은 것 같은 몸집이 큰 새로운 인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와 나의 세상 하면 이것을 갑자기 우리 세상, 우리 세상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도 없고 대립도 없고 항상 마음이 일치돼서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은 되지도 않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상에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 이렇게 정말 되지 않은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너와 나의 세상은 너와 나를 합쳐버린
그런 하나의 세상이 아니고 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함께 있는 나란히 있는 그런 세상이다. 너와 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A 세상, B 세상, C 세상이 그대로 나란히 유지가 되면서 서로 담까지 쌓지는 않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A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을 예로 들었을 때 단독주택이나 이런 담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생각이 엉뚱한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A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입맛, A가 좋아하는 소리, A의 재능, A의 관심사, 이 모든 것이 A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세상과 B의 세상은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다 하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다른 겁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고유의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도 이 세상은 다르고 핏줄로 이어져 있는 부모와 자식도 이 세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주 사이좋은 또 대단한 연인들 혹은 목숨을 맞바꾼다 하는 동지들 사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겠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인 것이고 자기만의 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이죠. 남과 같아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A라는 세상이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런 세상이 있고 하늘색의 B, 녹색의 C라는 세상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펜으로 각지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을 핵으로 하는 하나의 행성 같은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볼 수 있는 담이나 어떤 경계선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는 고유의 세계가 있는데 A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이런 겁니다. A씨는 다른 이들의 세상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은 A씨의 세상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원칙, 간단한 법,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법, 그런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모든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로 표시할 수 있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너와 나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와 나의 세상에는 너와 나의 법이 자리를 잡는다. 홀로 사는 곳이 아닌 홀로 사는 곳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곳이든 인간이 살아가려면 그곳은 너와 나의 세상이고 거기에는 너와 나의 법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남도 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욕심이
자꾸 그 장난기가 꾸물꾸물 생겨나듯이 그 욕심이 자꾸 자라나죠. 이 A씨의 경우에 너와 나의 법을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법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B와의 관계에서 이 너와 나의 법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 그러면 B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B도 A의 반대편, B 자기 자신 편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것을 서로 지킬 때는 이 공간이 서로 떨어져서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듯이 떨어져서 아주 자유롭게 지냈는데 어느 한쪽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C 쪽에서 A와의 관계에서 이 너와 나의 법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 A도 똑같이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고 해서 더 세게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발하기만 하면 조금도 뺏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힘이 1대1이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 한번 냈다가 힘만 쓰고 상대와의 관계 나빠지고 다시 원위치다. 처음의 그 평형 상태를 법은 항상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법을 나에게 가까이 끌어당기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너, 여기에서는 B씨나 A씨, 그런 너가 생기겠죠. 또 그 다른 사람, 상대편이 똑같은 짓을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아주 현명한 그런 인간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세상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법이 존재하고 법을 교육하는 이유인 겁니다. 쓸데없이 힘쓰고 쓸데없이 사이 나빠지고 그리고 결과 없고 이러한 소란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리걸마인드를 기르고 법을 배워두는 것이죠. 그 시간에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추구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와 나의 세상에서 현명한 인간은 사전에 미리 너와 나의 법을 잘 지킨다. 이것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는 나보다 항상 많은, 만약에 5,100만 1명이라고 한다면 1명이 나이고 5,100만이 너가 됩니다. 이렇게 항상 나보다 많은 너를 존중해서 이 법을 자기가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당기지 않겠죠. 그런데 평범한 인간은 종종 욕심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을 부려도 세상이 망가지지는 않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A가 B 쪽에 있는 이 중간에 있던 법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 B가 저항을 합니다. 바로 이 B의 저항 때문에 법은 A 쪽으로 끌어당길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나의 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누가 꼭 감옥에 넣고 때리고 해서 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동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자동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시스템, 이 이념을 채택을 했죠.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이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기준으로 삼은 인간형, 상정했다 그러는데 이 나라의 국민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상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을 그런 기준으로 삼았는가? 현명한 인간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이 너와 나의 법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 평범한 인간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현명한 인간이라면 또 애초에 위반하지 않아서 지켜지겠죠. 그러나 현명한 인간은 소수일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평범한 인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잘 유지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그 구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 누구라도 뛰어나지 않더라도 바로 이와 같은 자동성으로 이 민주주의를 해칠 수 없다. 그 법이 지켜진다.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평범한 인간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이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는 인간이 있다. 그것이 나보다 훨씬 많다. 그 인간 각자에게는 그 인간만의 세상이 있다. 나는 나의 세상이 아닌 그 인간들의 세상을 침범하면 안 된다. 물론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나의 세상을 침범당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4살, 5살짜리 아이가 막대사탕을 들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소리 지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자기 것을 지키겠다.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와 같은 인식은 그렇게 대단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남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냥 체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범한 인간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고 전체 국민이 공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국민 각자가 스스로 너와 나의 법을 지키게 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키는 자동성이 있다. 그리고 그 국민에게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에서 채택을 해서 그런 국가로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채택을 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든, 그렇게 해서 국가를 만든 그런 나라인 것이죠.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 여기에서 우리 5,100만 국민은 모두 법적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법적 지위가 인격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격자의 수준에는 등급이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5,100만이 똑같습니다. 줄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리더, 지도자, 선도자, 우두머리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리더십이 어떻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좁은 범위에서 적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경우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군주주권 시대에, 귀족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때 나왔던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름은 필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혹은 시장, 공직자 이렇게 어떻든 우리나라의 어느 일정 영역에서 저 사람이 대표자래,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치 아주 자유로운 임금님처럼 또 아주 옳은 일을 잘 알고 있는 집안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따라와야 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무심코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있죠. 가령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 손을 잡아주겠다,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또 슬픈 일이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같이 슬퍼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참 자애롭고 인정도 많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시대적인 감정입니다. 민주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것들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 다 공무원이죠. 현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 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에 관한 일은. 그들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런 지도자, 영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독재자 티를 내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긴장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사는 전체 국민인 주권자가 결정을 하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과서를 본다든지 또 논설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 국민인 주권자는 가상적인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구체적인 군주주권에서 이 국민주권으로 넘어올 때 반박하던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에는 다 극복한 그런 논리다, 그러한 어떤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옛날에 신이 다스리던 시대, 그때 정말 신이 계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신의 뜻을 중간에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권주의 시대, 전체 국민인 주권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신탁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국민의 대표자다. 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한다. 대의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모르는 초창기의 이론을 학습한 것에 불과하다. 그 신탁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과 지금의 그 공무원들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전체 국민인 주권자가 어엿하게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 신탁을 왜곡하면 아니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다 하고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국가 운용은 실제 운전은 공무원이 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법 로봇인 것이지요. 전체 국민이 직접 이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발전한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이 법 로봇들이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여전히 국민을 속일 수 있다. 국민이 다수이고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현명한 자이고 자기들이 리더다.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내가 권력자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꾼인 것이죠. 국민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법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한 법적 존재인 것이죠. 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같이 누리겠다고 하면 그들은 특권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마 그렇다고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그것은 대통령을 특권자로 만드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너와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법 로봇, 이 일꾼들이 현재 항상 무대에 올라가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눈앞에 띄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법로봇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업무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그것은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 법 로봇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돈을 동원하고 아주 많은 운동원들을 동원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지금 일꾼을 뽑는 것이다. 너희들은 법 로봇이다. 그러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5,100만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헌법이 보장해 놓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특정인들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헌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그 체제,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네가 지도자나 영도자 노릇을 한다. 이런 노릇을 하는 법로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너와 나의 법을 자기 뜻대로, 우리가 볼 때는 너의 뜻대로 바꾸는 법 로봇,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는 캄캄한 달밤에 자기가 리더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이 민주주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의 국민이라고 부르지요. 이 나의 국민을 잘 보면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하트가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얘들 이름이 다크뽕이라고 합니다. 시커먼. 이러한 독재자를 타도하지 않는 너와 나, 결국은 우리 5,100만 국민이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 타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꾼을 부리는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일꾼에게 쥐어 살면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독재자, 이들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소리를 하고 말곤 하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여기에서 모든 동물은 나의 국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동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동물, 이 독재자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거의 5,100만 국민 대부분이 거기에 속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할 때 그 어떤 동물, 저희들, 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의 국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재자가 말하는 나의 국민은 결국은 독재자의 하층 계급입니다. 동급이 아니다 하는 것도 또 묘한 일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인 나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되 얼굴을 모르는 너, 여기에서는 B씨라고 했지만 5,100만이 얼굴 모르는 너가 더 많겠죠. 그 얼굴도 모르는 너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자동성을 깨뜨리는 독재자를 타도할 때, 그때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는 정상작동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할 때 너와 나의 세상에는 너와 나의 법이 시행이 되고 우리 각자는 자유가 극대화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